안녕, 세시승 선열입니다. 오늘은 학원이랑 인강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기초적인 거긴 한데, 안 다녀보셨으면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좀 이제 물리적으로 서울에 사시고 경기도에 사셔서 학원에 가는 게 가능하시다면은 조금 더 고민일 텐데, 한 번 정도 다녀보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집 앞에 있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산다, 내가 뭐 광주에 산다, 제주도에 산다 해서 이 학원 때문에 올라올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실제로 학원에 다녀보면은 근처에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기 전에 인강과 인강이랑 학원이랑 둘 다 해본 저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인강의 장점부터 한번 말해 볼게요. 인강의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이에요. 가격이라고 말을 하면은 내가 학원 사이트 가보니까 인강이랑 학원비랑 실강이랑 가격 차이 똑같던데? 난다고 해봐야 한 1, 2만 원 정도 차이던데? 100만 원짜리 수업인데 1, 2만 원 정도 차이 났는데? 그럼 1%, 2%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애초에. 근데 왜 가격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떠나서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숙박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거기 숙식을 해결하게 된다면은 숙박비가 들고요. 집값, 그리고 오고 가는 교통비, 그리고 식비가 들어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숙박은 하진 않고 지하철로 이렇게 오고 다녔는데 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기준으로 저희 집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해서 학원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왕복 교통비가 최소한 지금 버스비가 좀 올랐으니까 3,000원 이상 들어요. 3,000원 이상 들고 점심 뭐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편의점에서 제일 싸게 삼각김밥이랑 라면 하나 먹어도 2, 3,000원이고 뭐 국밥이라든지 이런 거 먹어도 5,000원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최소한 점심 정도 먹게 되니까 한 번 가는데 교통비랑 식비까지 해가지고 최소 5,000원 이상은 든다는 거예요. 정말 싸게 잡았을 때. 그러면 이거를 주 6일 가거든요, 학원을. 토요일까지 해서. 그러면 일주일에 3만 원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3만 원, 4주니까 12만 원. 보통 학원 커리큘럼 같은 경우엔 2달 반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강을 듣게 되면은 인강보다 적어도 30만 원 가까이 돈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독서실을 다니는데도 밖에서 돈을 밥 사 먹는데, 아니면 나는 뭐 독서실도 교통카드 찍고 뭐 버스 타고 다니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비용이 조금은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이 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배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통 1.0 배속인데 이거를 빨리 들으시는 분들은 2배속까지 듣습니다. 뭐 대충 아는 내용이고 말을 좀 느리게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2배속으로 들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본인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적어도 1.4배속까지는 듣습니다. 그거 많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데? 하시겠지만은 뭐 한 1.2, 3배속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나요. 사람이 말하는 게. 제가 지금 조금 천천히 말하는 거랑 좀 빠르게 말하는 거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정보 전달에 있어서. 학원 강사님들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있어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1.5배속을 한다. 그러면 90분짜리 강의를 1시간 만에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것도 정말 좋은 장점인데 어느 학원마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의 선생님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반이면은 1반에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학원을 간다? 혹은 과외를 받는다? 내가 원하는 과목별로 선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인강도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A 선생님을 듣고 뭐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B 선생님을 듣는다. 이게 가능한데 종합반을 다니게 되면은
그 학원에서 제공하는 선생님들의 그룹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그룹에서도 조금씩은 나뉘어요. 조금씩은 나뉘는데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학원의 대표 강사님들은 어느 시간 하면 똑같기 때문에 내가 과목을 한 4가지 듣는데 이 학원은 과목 2가지는 마음에 드는데 2가지가 좀 별로다. 근데 이 학원에서는 3가지가 마음에 드는데 한 과목이 정말 너무 나랑 안 맞는다. 이럴 경우에 보통은 인강으로 들으면 여기서 3과목 듣고 이 나머지 마음에 너무 안 드는 한 과목을 다른 학원에 잘하시는 분 걸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학원은 그게 안 된다는 점이 조금 많이 불편합니다. 학원 강사님 스타일마다 좀 안 맞는 강사님도 계실 수 있고 내가 쓰는 풀이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쌓아온 지식과 그 강사님의 지식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100%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리셋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면 그렇게 내 맘대로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 서브웨이처럼 그게 큰 장점이고요. 제가 여기다 몇 개를 적어봤는데 이건 그렇게까지 큰 장점은 아닌데 정말 바쁘면 지하철에서도 인강을 들을 수 있잖아요. 다운받아 놓고 뭐 독서실에서 듣거나 집에서 듣거나 언제 어느 때나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근데 이거는 뭐 동영상 강의야 똑같은 점이니까 똑같은 어느 동영상 강의든 똑같은 장점이니까 이거는 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장점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이번엔 학원의 장점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학원에 장점이 있겠냐 하겠지만은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 강의예요. 현장 강의 뭐 하겠지만은 조그만한 여러분들이 저를 눈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한 이 스마트폰 화면이나 이렇게봐야 컴퓨터 화면으로 모니터로 보는 거랑 1대1로 이렇게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보 전달력이나 이 사람의 제스처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집중이 잘 돼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감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스터디원을 구한다든지 학원에서 짜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학원에 가도 인강을 어느 정도 주긴 합니다. 복습 강의용으로 들으라고. 근데 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드시거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장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독서실에 가거나 혹은 그냥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인강의 장점들을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다 흡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왜 학원에 가냐 그분들이 현장감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라도 학원을 적어도 한 달, 2달 정도는 다녀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강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끝나겠지만은 실제 현장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한 쉬는 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동안에 사람들이 다 책을 들고 와서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 같은 거를 강사님이 풀어주신 내용, 그 문제에서 하는 질문도 있겠지만 강사님 아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라고도 있겠지만은 강사님 오늘 이 파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 주에 설명하신 이 파트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은 강사님이 이거는 알아서 따로 풀어보라고 했던 거 혹은 이거는 굳이 안 풀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풀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왜 크냐면은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책이 거의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죠. 저희 책이 800페이지에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정말 빼곡히 적혀 있어요. 빼곡히 적혀 있고 해설도 빼곡히 적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숫자가 뭔지 이해가 안 돼도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적혀 있겠죠. 하지만은 뭐 이게 그렇게 당연한 숫자라거나 뭐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든지 혹은 뭐 그렇게까지 앞서 풀었던 문제에서 비슷한 유형이 있어서 거기서 설명을 해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면 굳이 안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문제는 30분 만에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를 30분 만에 풀었는데 그 숫자 하나 때문에 30분에 매달리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말이 되겠냐겠지만은 회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조금만 틀려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혹은 이 숫자가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비슷한 문제 풀어봤는데 거기선 이걸 안 더하는데 왜 여기선 더하느냐? 이게 정말 답답해요. 근데 그럴 때 강사님이나 혹은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스터디메이트, 스터디 매니저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정말 혼자 공부하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알 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봤더니 직접 전화까지 해주셔가지고 알려주신 강사님도 계시고요. 혹은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카페가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거에.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했던 질문을 검색해보면은 뭐, 한 7장에 한 5번 문제가 궁금하다. 그럼 그렇게 검색하면 대충 비슷하게 내용이 나오고 내가 물어봤던 거랑 비슷하게 있으면 강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경우나 혹은 뭐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경우는 고시반에 나보다 잘하는 선배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단톡방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답변이 안 올 수도 있고 내가 질문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있고 해답 찍고 내가 해놓은 분기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정석인데 이 방법이 틀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강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질문을 해보면은 강사님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푼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은 이거를 더한 식이 이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여기서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 숫자는 다른 데에 넣어야 되는 숫자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간 거다. 그 식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있는 거다. 그래서 책이나 뭐 서머리나 뭐 연습서 같은 거에 보면은 여기 적혀 있는 이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제가 한 말을 듣고 야 책에 써 있다는데 그걸 이해 못해? 그럼 네가 책을 잘 안 본 거잖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책이 말이 안 돼요. 정말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최대한 쉽게 써놓은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상 나중에 인강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강의를 처음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실제로 숫자 가지고 문제 푸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1시간 한다 그러면 띡띡띡띡띡띡 그렇죠? 이게 끝이고 나머지 50분을 10분 정도만 시간 문제 푸는 데 쓰고 나머지 50분은 이 개념을 설명하는 데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산법을 쓰는 데 당연한 건데 이 계산법에 있는 이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괄호치고 그게 뭔지 밑에 있는 뭐 첨부된 이 단원서가 뭔지 이런 거를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해가 진짜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강사님한테 물어보면은 내가 그러면은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 혹은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었네? 혹은 이 문구가 이 문구였구나. 그럼 거기서도 쓸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광사님은 띡띡 이 과정이 혼자 하면은 정말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카페 같은 데 답변이 달릴 때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우연찮게 다른 강사님이나 다른 문제지에서 혹은 다른 문제에서 이거랑 관련된 해답을 써놓은 경우가 있으면 그걸 보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보자면 인강이 좋아요. 인강이 좋은데 여력이 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집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실강을 들어보세요. 한 달이라 두 달이든 실강 한 번 정도 듣는 거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